지금 이 시기 설악산 서북능선은 마치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너덜지대를 뒤덮은 수만 송이의 털 진달래가 암석 틈을 비집고 피어나 험준한 바위산을 거대한 꽃길로 바꿔놓죠. 오늘 소개할 설악산 서북능선 코스는 한계령 휴게소에서 시작해 귀때기청봉과 1408봉, 대승령을 지나 대승폭포를 거쳐 향수대분소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대청봉부터 중청봉, 소청봉, 동룡융선, 용화장성, 남산압과 내산압까지 설악산의 대부분의 봉우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능선길입니다. 저는 안내산악회 석격의 페어플레이 플랫폼을 통해 이번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서울 사당역에서 밤 11시 30분에 출발한 버스는 다음날 새벽 2시쯤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예보에는 없던 약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요. 기상청 실시간 레이더 예보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날은 봄철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나고 고지대 탐방로가 개방된 첫 주말이었습니다. 탐방로가 열리는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산악회 인파와 개인 산행객들이 뒤섞이면서 마치 놀이공원 입장 대기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다녔을 때보다 확실히 인파가 더 많았죠. 한계령 휴게소에서 한계령 삼거리까지는 약 2.3km 거리로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체력이 좋은 분들은 1시간 20분 만에 오르기도 하죠. 출발지인 한계령 휴게소의 해발고도는 약 920m이고 한계령 삼거리 해발고도는 1397m로 약 480m 가까이 고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구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초반 1.1km 구간은 난이도 어려움에 해당합니다. 초입부터 가파른 오르막과 계단, 바위길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숨이 차오르고 체력 소모도 큰 편입니다. 초반 오르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1.2km 구간은 난이도 보통 수준으로 직전 구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합니다. 잠깐의 내리막과 평지 구간이 이어지며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삼거리 직전에는 경사가 다시 급해지고 가파른 계단이 이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며 잠시 뒤를 돌아봤는데요. 어둠 속에서 인제방면으로 서서히 운해가 휘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산행에서 어떠한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감이 절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날은 정체된 인파 속에서도 거의 쉬지 않고 올라서 한계령 삼거리까지는 총 1시간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계령 삼거리는 오른쪽은 대청봉 방면 그리고 왼쪽은 귀때기청봉 방향으로 나뉘는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 귀때기청봉까지 거리는 약 1.6km. 이 중에 초반 550m 구간은 난이도 보통 수준으로 능선을 따라 비교적 평탄하게 이어지는데요. 잠시 후부터 서북능선의 진짜 하이라이트, 국내 최대 규모의 너덜지대가 시작됩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지형이 펼쳐지죠. 작년 이맘때는 5월에 내린 눈으로 인해 털 진달래를 거의 보지 못했지만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털 진달래가 절정에 달하며 장관을 이뤘습니다. 능선 위에서는 공룡능선과 용화장성 방향으로 탁 트인 조망이 펼쳐지고 군락을 이룬 털 진달래가 붉은 물결처럼 능선을 뒤덮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한참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느라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풍경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였죠. 잠시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보니 소청봉 왼편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털 진달래는 진달래의 변종으로 줄기와 잎에 하얀 솜털이 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진달래보다 꽃의 크기가 작고 개화 시기도 늦으며 설악산을 비롯해 지리산, 한라산 등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고사식물입니다. 너덜지대부터는 난이도 매우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등산로를 이루고 있어 발걸음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걸어야 합니다. 조망이 좋은 포토스팟이 많아서 사진 촬영과 휴식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가능성은 적지만 너덜지대 특성상 등산로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등산로를 따라 설치된 쇠봉을 잘 확인하면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나 안개, 이슬이 많은 날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날도 비가 내린 이후라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한계령 삼거리에서 귀때기청봉까지는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지만 저는 일출을 감상하고 만개한 털진달래를 감상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귀때기청봉 부근에 도착하면 정말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귀때기청봉 정상부터는 550m 길이의 너덜 구간을 내려가야 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마찬가지로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초보자는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꼭 보호대를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스틱을 사용하셔도 도움이 되지만 지형이 험난해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때기청봉에서 다음 목적지인 14080까지 거리는 2.8km인데요.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은 거리만 보면 다른 산행지에 비해 짧아 보이지만 환로와 돌길, 급경사로 인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공단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과거에는 설악산에서 공룡능선이 가장 힘든 구간이었는데 그동안 탐방로가 정비되면서 이제는 서북능선을 가장 길고 힘든 구간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 코스로 산행을 진행했을 때도 참여자 중 상당수가 공룡능선보다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작년에 진행했을 때도 물 부족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코스를 걸으신다면 500ml 기준 최소 5병 이상의 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날은 운해가 8시를 넘도록 오래 남아있어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408봉) 직전에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철계단과 목재계단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참고로 1408봉을 큰 감투봉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 큰 감투봉은 1408봉에서 약 470m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08봉에서) 내려온 이후에 대승역까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능선길이 이어지며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완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거리는 3.2km인데 빠르신 분은 1시간 20분 내외,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은 조망은 적지만 숲이 울창하고 바람이 시원해서 걷기에 쾌적합니다. 뱃소리와 숲냄새가 인상적이고 한적해서 체력을 회복하기에 좋은 구간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단조롭게 느낀다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때기청봉까지 오를 때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내셔야 버스 출발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대승역에서 하산을 시작하면 초반 700m 구간은 난이도 어려움으로 급경사 내리막입니다. 작은 바위와 돌이 촘촘히 깔린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경사가 조금 완만해집니다. 하산을 하다보면 대승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비가 내린 이후라 수량이 풍부했고 시원한 풍경이 하산의 피로를 덜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승폭포 전망대를 지나 장수대분소까지는 계속되는 내리막이지만 경사가 급한 구간이 많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함께 갔던 참여자들은 두타산 배틀바위보다 더 멋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날 8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빠르신 분은 7시간 정도, 조금 여유롭게 걸으시는 분은 9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계량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대승역에서 남교류까지 내려가실 경우에는 충전자는 9시간 정도, 소행자는 11시간 정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설악산 서봉능선 산행 코스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등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